밤에 기막히게 투자를 책임지는 차트 형님 김진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기분 좋은 날이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강한 상승 같습니다. 네, 코스닥 1.38%죠. 그다음에 코스피는 2.61% 상승하면서 오늘 대단히 좀 기분 좋은 하루였을 것 같은데,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유한 종목들은 잘 올라갔는지요? 라고 물었을 때 예스라고 말하시는 분들보다 대표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안 올라가더라니까요. 이러면서 좀 우울한 하루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게릴라 방송을 좀 진행을 했어요. 좀 시장에 대해서 대단히 좀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노란톡방을 통해서 게릴라 방송을 제가 안내드리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늘 대단히 좀 중요한 날이다.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부분을 결정짓는 날이 바로 오늘과 내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시장을 좀 예측할 때 오늘 시장 자체는 오전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시사를 했고요. 그 다음 제가 어제 또 방송 때 말씀드린 게 어떤 얘기를 강조했냐면은 완성차 업체, 현대차에 대해서 집중하시라는 얘기를 대단히 강조를 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전기차 관련해서 테슬라만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현대차, 기아차에 대해서 대단히 좀 부정적인 시각 갖고 있는 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지난달 11월 달부터 어떤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함께 하면서 자, 완성차 업체 현대차에 대해서 대단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존의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넘어가는 패러다임 전환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업체는 바로 탑5에 들어와 있는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현대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희석되어 있더라는 부분이 있더라는 얘기죠. 자, 하지만 이러한 시장의 큰 트렌드 그리고 차트를 봤었을 때 현대차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단히 중요한 자리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달부터 현대차를 언급을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이슈가 떴을까요? 자, 얼마 전에 모 방송 매체에서 애플카 관련해서 현대차에 대한 루머가 잠깐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또 이런 부분들이 기사를 좀 인정하는 부분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죠. 현대차 오늘 8% 넘게 상승한 부분을 다들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외 관련주들이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뉴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현대차 차트를 보았더니 이미 메이저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왜 들어왔을까? 주가를 상승시켜갖고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 아닐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쵸? 왜? 돈 있는 마켓메이커들이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무언가 있다는 얘기죠. 자, 물론 시장에는 그러한 뉴스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 당시에는 나오지 않죠. 하지만 차트를 보면 그 차트 안에 매수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거래량,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러한 마켓메이커 메인 세력들의 그림자처럼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런 큰 시장의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차트를 보았을 때 매수세가 대단히 크게 들어왔다. 무엇이? 현대차가. 그래서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언급드렸습니다. 현대차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차 사라고. 그런데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자, 현대차 애플카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8% 넘게 상승합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분들 그 뉴스를 보는 순간 현대차 사야지 했을 때는 이미 늦었죠. 왜? 시장 8% 넘게 상승을 했어요. 물론 사면 되죠. 앞으로 올라갈 거니까. 하지만 좀 더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해서 저가 매수해서 고가에 매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자, 이러한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지 함께 배우시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전에 게릴라 공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자, 아래 화면 하단에 보이시죠? QR코드 체크하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 톡방에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게릴라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쪽에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좋은 정보 또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 추천하고 오늘 추천한 종목이 또 상한가를 갔어요. 자, 조금 뒤에 제가 왜 어떻게 상한가 간 종목을 바로 콕 집었고 그 종목이 상한가를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자, 채널 고정하시고 먼저 국내 이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2.6% 급등해 3,090선까지 올라섰습니다. 등락별로 살펴보면 별도의 하락 업종 없이 운수 장비가 큰 폭으로 상승을 주도했고 비금속 광물, 건설업주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코스닥은 1.38% 상승하여 957.75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역시나 별도의 하락 업종 없이 건설, 비금속, 종이목재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상승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증시 상승에는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강력한 경기 부양 발언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시간의 뉴욕 지수 선물이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 구속 여파로 전날 급락했던 삼성그룹주는 하루 만에 반등했고 현대차 그룹주는 전기차 부품 공급 확대, 실적 개선 기대감 등에 급등했습니다. 키움증권은 국내 증시는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했는데 특히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최근 하락을 주도했던 업종군이 전일 유럽장에서 상승을 주도했다는 점이 부각돼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오늘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의 청문회에서 대규모 부양책 관련 언급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이 또한 우호적인 영향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카오가 서울 아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내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의료 데이터 솔루션 사업을 위해 LG전자와 손을 잡았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인베스트먼트는 최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과 협업하기 위해 투자한 파이 디지털 헬스케어, 서울 아산병원 현대공업지주와 투자한 아산 카카오 메디컬 데이터에 추가 투자 300억 원을 받았습니다. 카카오는 향후 두 법인을 합병해 의료 데이터 전문성을 살리고 의료 빅데이터 솔루션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두 법인의 가치를 합치면 이미 1,000억 원을 넘는다는 게 투자은행 업계 평가입니다. 특히 이번 투자에 LG전자가 주요 출자 기관 중 한 곳으로 포함됐습니다. LG전자 관계자는 카카오와 지난해부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시범 사업에도 참여했다며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의료 데이터 분야 신사업에 관심을 두고 투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가 연이어 병원과 손잡은 것은 AI 기술력과 병원 의료 데이터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는 데이터를 첨단 기술로 분석해 비식별, 익명화 처리를 거친 뒤 의료 현장에서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시장 성장 가능성을 보고 추진해온 사업이 최근 대형 병원들과 함께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뉴스가 반영되기도 전에 차트 분석을 통해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차트계의 예언가 차스트라다무스의 오늘의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린이 여러분 안녕.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지금 함께 하시면서 또 차트에 대한 좀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자,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 자, 어린이죠. 차트에 대해서 어린이, 주식 어린이, 주린이죠. 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1시간 동안 하면서 이야기 드리는 거는 차트라고 하는 새로운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가 태어나서 어떻게 하죠? 엄마, 아빠에게 보살핌을 받으면서 언어를 배우죠. 한국말을 배웁니다. 엄마가 아이를 돌보면서 수도 없이 엄마 하죠. 그 말을 정말 수만 번, 수십만 번 들으면서 아이들은 엄마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내뱉게 됩니다. 자,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함께 하시면서 차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반복 학습을 통해서 차트가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이해할까요? 우리는 차트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차트는 매일매일 각 시간별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지금 있잖아. 매수하면 안 돼. 제발 나를 매도 좀 해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혹은 지금 빨리 매수해. 지금 매수하라고. 올라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러한 이야기를 차트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 어때요? 아, 도대체 차트란 게 무엇인지 몰라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파란불인데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될까? 자, 뉴스에서 나옵니다. 네, TV에서 나오고 인터넷에서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 관련, 배터리 관련, 자율주행 관련 막 이러한 뉴스, 또 반도체 관련해서 전문 용어도 나오고 바이오 관련해서 뭐 전문 용어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러이러하니까 우리 회사 좋으니까 어때? 사봐! 라는 이야기만 들어오니까 어때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죠. 좋은 것 같긴 해. 그래서 사볼까? 샀는데 주가가 안 가요. 떨어지면 어때요? 오르겠지. 왜? 이 회사 좋은 회사야. 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주가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는 회사의 가치를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시간의 가치를 사고 파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현재 이 시간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시간을 투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 저는 보답을 드릴 거예요. 어떤 보답을? 차트의 언어를 가르쳐 드림으로써 차트를 딱 보면 현재 매수를 해야 될지 혹은 매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 제가 오전에 게릴라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에 노란톡방에 따다다다다 쳐서 자, 게릴라 방송 진행할 테니까 어서들 들어오세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차트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라고 9시 반에 하단에 보이시죠? 노란톡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자마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 노란톡에다 드린 종목이 무엇이냐? 바로 한일현대시멘트라는 종목을 9시 36분에 안내를 드렸어요. 한일현대시멘트 안내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DPC라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한일현대시멘트를 9,200원, 9,300원대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함께 차트를 봐볼까요? 자, 이게 오늘 차트의 움직임입니다. 자, 여기만 제 아침에 딱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차트 보이시죠? 자, 함께 보시면은 제가 아침에 오전 9시 30분에 방송 창을 딱 열게 됩니다. 자, 오전 9시 30분입니다. 그리고 노란톡방과 게릴라 방송 통해서 자, 한일현대시멘트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자마자 주가가 빵! 예, 18.64%까지 상승을 하게 되죠. 자, 거기만 끝났냐? 그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집니다. 자, 시청자분께서 노란톡방에 대표님, 이것도 사도 되나요? 그래서 사세요. 그랬더니 다시 빵! 몇 퍼센트? 바로 10%. 맞나요? 10 이렇게 되나요? 아무튼 네, 10% 상승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종목을 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에 10%, 10%, 20%의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10%, 10% 상승 가는 종목을 드렸다 해서 아, 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20%의 수익을 드렸습니다라는 이러한 사기꾼 같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주가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10% 넘게 상승했기 때문에 최소한 2%에서 3% 정도는 수익 취하지 않았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드려요. 솔직해야 돼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주가가 저점에서 고점까지 10%가 올랐어요. 아니, 내가 세력도 아닌데 어떻게 10% 다 먹습니까? 그리고 10% 먹으려고 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도둑놈, 도둑년이에요. 아시죠? 우리 절대 주식을 이렇게 도둑심부로 가지고 주식 투자하시면 안 돼요. 항상 적정한 수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주식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내가 투자한 자금이 있고 자금에 대해서 일정 시간을 투자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목표 수익률이 나오고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누가 사라고 했더니 종목이 가더라. 그래서 수익 납니까? 이렇게 수익 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저와 함께 하시면서 차트를 가지고 어디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혼자서 투자하시는 분들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우시죠? 아래 하단에 보이시면 우측 이쪽 있죠? 네, 이쪽에 QR코드 있죠. QR코드 사진을 딱 찍으시면은 바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들어오시면 제가 또 좋은 종목을 가지고 선물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좋은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났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제가 실력이 출중합니다. 아니, 뭐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실력은 뭐예요? 바로 계좌 수익률이에요. 저 오늘 시청자분들께 딱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9시 36분에 무슨 종목? 한일현대시멘트. 시장을 봤더니 시멘트 관련주가 올라오더란 얘기예요. 성신양에도 있고 한일현대시멘트도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강한 대장주가 어떤 놈이었어요? 한일현대시멘트였어요. 그래서 추천드렸어요. 추천드렸더니 바로 2분, 3분, 4분 만에 주가가 빵. 보이시죠? 이것만이냐? 자, 오늘 제가 또 추천드린 종목이 DPC라는 종목입니다. 자,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요? 상한가 같거든요. 함께 갈까요? 자, 보겠습니다. 이 또한 이 종목 자체가 오늘 제가 9시 30분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면서 9시 30분에 방송을 열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립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 이야기들. 그리고 난 다음에 딱 봤더니 DPC가 눈에 들어왔어요. 자, DPC 사세요. 그냥 사세요. 언제? 근데 가격이 조금 높았어요. 왜? 1분 만에 주가가 빵 올라왔기 때문에. 하지만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 드려요. 자신 있게 얘기 드립니다. 어디? 이때 9시, 10시가 조금 넘었네요. 가격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9,300원에서 9,200원까지 자, 마음대로 사세요. 라고. 자, 목표가는 어디? 10,400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상한가가 아쉽게도 1,300원이더라고요. 그래 들고 가라 라고 얘기 드립니다. 상한가를 갔다가 주가 떨어졌어요. 또 물으시더라고요. 노란톡방에 그리고 게릴라 방송 중에 물으시더라고요. 대표님 지금 9,500원 좀 언저리가 왔는데 사도 되나요? 사세요. 자신 있게 사세요. 그랬더니 다시 어떻게 합니까?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쵸? 그리고 살짝 밀렸어요. 예, 내일 파셔도 되고요. 오늘 파셔도 됐었고요. 자, 이렇듯 제가 오늘 딱 종목 두 가지 종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두 뭐예요? 18% 넘는 상승, 상한가를 갑니다. 자, 이것만 있느냐? 제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이화공영도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렸어요. 이화공영. 물론 주가가 조금 빠졌습니다만은 장중에 이화공영이 또 어디까지 갔습니까? 보세요. 뭐죠? 자, 오늘 오전 방송 진행할 때 상한가 빠. 자, 제가 이 구역에 찍상이에요. 찍으면 상한가. 자, 이러다 보니까 시청자분께서 저에 대한 신뢰가 엄청 높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우리 시청자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절대적으로 이 종목을 수익 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왜? 공부가 선행이 돼야 돼요. 공부를 해야지 내가 이 종목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혼자서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바로 저와 함께 하시면은 차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 이 회사가 어떤 사업 때문에 올라왔다 해서 올라갈 거야. 그래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 건데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이 회사가 좋대.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뜬구름 잡는 얘기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언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돼. 그리고 또 제시할 게 뭐 있어요? 손절가격이 중요하죠. 손절가격. 왜? 그 가격이 깨지면 2차, 3차에 대한 하락을 열어놔야 되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기준을. 중요한 건 무엇일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매할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기준 없이 투자한다? 절대 이 시장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를 제가 또 언급합니다. 삼성전자를 언급하면서 시장에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노란톡방을 통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 앞으로 삼성전자를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 혹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제 삼성전자 시가를 기준으로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이야기냐? 어제 삼성전자가 강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아침에 시초가, 시가를 깨고 나부터는 하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재차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기대감과 실적이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왔을 때 강한 상승을 동반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블루칩에 해당되는 대형주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삼성전자가 또 강한 상승을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삼성전자 함께 볼까요? 삼성전자 함께 보시면은, 자, 제가 10분 봉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어제와 오늘의 시장의 움직임이에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시가가 얼마냐? 86,600원입니다. 제가 86,600원에 선을 하나 딱 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제 시장은요, 86,600원이라고 한 이 가격을 깨는 순간부터는 급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이 하락의 리스크를 어떻게 해?
회피를 해야 되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택해야 될 부분이야. 야, 삼성전자 좋은 회사잖아. 올라갈 거야. 그래서 올라갑니까? 날마다 정한수 물 떠놓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올라가 주세요. 올라가 주세요. 기도 매매 하시겠어요? 아니란 얘기예요. 기준은 뭐예요? 86,6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어제의 손절 라인, 그리고 제가 어제 언급드린 게 무슨 이야기예요? 손절만 하는 게 아니라 손절하는 매매는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재진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재진입을. 그 가격이 어디냐는 얘기죠. 86,600원이라는 가격을 제시해드렸어요. 오늘 시장이 어제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저가 83,600원이라는 저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올라갑니다. 언제 샀었어야 될까요? 86,600원을 올라타는 순간 매수를 했었어야 되죠. 언제죠? 바로 10시 전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아래로 떨어지는 이 하락에 대한 이 영역은 우리가 리스크를 안고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가치 투자 좋습니다. 자, 그런데 멍청한 매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주가가 하락하든 올라가든 그냥 버팁니다. 이게 무슨 투자예요? 그건 투자가 아니란 얘기죠. 현명한 투자를 해야죠. 주가가 하락하고 있을 때는 버려주고 현금을 들고 있어야죠. 저렇게 주가가 사각형 보이시죠? 오른쪽에 네, 이쪽인가요? 네, 아 이쪽이군요. 아 참 이게 어렵습니다. 네, 자 화면에 보시는 저 사각형 영역은 우리가 들고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매매를 하실 때 내가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될지 혹은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오늘 매수해서 들고 가시면은 물론 오늘 저점에 매수해가지고 산 가격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이지만은 확인 후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시청자분들, 자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또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오늘 내일은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86,600원을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내일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86,600원을 깨면은 일단 대피해라. 그리고 86,600원이 지지가 된다면 그대로 보유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립니다. 시청자분들, 투자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는 회사의 가치를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절대. 시간의 가치를 사고 파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청자분들. 과거 2000년대 초반 그리고 차화정, 자동차, 화학, 종유 어마어마한 섹터였죠. 자, 그때 영광이 있었던 그 종목들이 지금도 그러냐? 분명히 희비가 갈려 있어요. 과거 포스코라는 종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현재 주가는요 3분의 1 토막이 나였습니다. 포스코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가치 때문에 어떻게 돼 있어요? 과거 고점 대비 현재 3분의 1 토막이 나인 상황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투자가 현명한 투자일까요? 시간의 가치를 생각해라. 좋은 회사라더라도 저가에 매수해서 고가에 매도, 이러한 파동의 흐름을 타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시청자분들 서핑 아시죠? 파도를 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가의 파도를 탈 수 있어야 된다. 무엇을 가지고? 차트를 가지고 매수와 매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1시간 동안 함께 할 겁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씩 함께 하고 있어요. 시간이 너무 짧다는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 톡방이 있으니까요. 이쪽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또 수, 목, 금, 네, 그 외 시간 그리고 장중에 게릴라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아래 하단에 보이시는 한밤 차트형의 투자 제도를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QR코드, 네, 아래 보이시죠? QR코드를 찰칵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 톡방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이쪽에 들어오셔갖고 이젠 제대로 된 시간의 가치를 사고 팔 수 있는 올바른 투자 방법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올 텐데요. 그 시간 동안에 바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뒤에 뵙겠습니다. 재테크 정보가 모두 모여있는 곳. 컨텐츠 제작 기업 유엠박테크를 소개합니다. 퀄리티 있는 인트로 모션 그래픽 제작으로 국내 주식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영상미와 아이덴티티를 제공해드립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다 간결하게, 주식 차트의 핵심적인 내용을 키워드와 이슈로 그래픽, 편집, 더빙 등을 통하여 초보부터 일반인까지 보다 알기 쉽게, 전문가의 컨텐츠를 보다 더 정확하게, 재테크의 기본, 부동산 컨텐츠를 통하여 일반인들도 보다 쉽고 재밌게,
다양한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해드립니다. 감각 있는 디자인 컨셉, 썸네일 제공까지 다양한 정보 컨텐츠가 모여있는 곳. 재테크 영상기업 유엔박테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잠깐 제가 전화 말씀 들으면서 노란 톡방에 봤더니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는 많은 정보의 바다에 풍덩 빠지는 상황이에요. TMI라고 하죠. 투머치 인포메이션이라고.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쵸? 인터넷, 유튜브, TV 이런 방송 매체를 통해 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 중에 정말 나에게 돈이 될 수 있는 돈이죠. 자본주의 사회의 꽃은 금융입니다. 금융. 금융은요, 우리가 옵션이 아니고 필수예요. 개천에서 용나던 시절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요, 정말 우리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융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생각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은 자, 노란 톡방에다 반대예요라고 한번 써봐 주세요. 개천에서 욕난다고요? 지금도 욕납니다. 물론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더 점점점 심각한 수준으로 더 커지죠. 네, 자본주의 사회로 가면 갈수록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아래가 아닌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금융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줍니다.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기에서 제가 아래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과정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은 저도 이 위에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 금융시장의 혜택을 톡톡히 봤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노력을 한 거를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차트를 딱 보면 어떠한 종목을 보더라도 딱 3초면은 매수해야 될 자리와 매도해야 할 자리가 그냥 보여요. 종목을 분석하는데 저는 3초도 안 걸립니다. 종목을 딱 보는 순간 매수, 매도에 대한 의사결정을 바로 내릴 수가 있어요. 자, 부럽죠? 시청자분들 많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뒤에는요, 제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노력을 했어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주식을 했는데 제가 올해로 주식을 한 지가 벌써 21년 차입니다. 네, 21년 차예요. 제가 이제 2021년이 되면서 제가 2000년부터 주식 시작했습니다. 21년 차인데 저도 직장 생활을 했어요. 직장 생활 현대차 연구소에서 9년 6개월 근무하고 사표를 빡 던지고 나왔습니다. 실은요, 왜 사표를 빡 던졌냐? 우리 부장님께서 저에게 야! 주식 투자하지 마! 라고 하셨어요. 그래? 나 그러면 회사 사표 낼래! 그리고 연말에 12월 달 사표를 빡 던지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 이전에 주식을 하기 위한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자, 그렇다고 제가 지금 직장인분들 주식 하십시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지금 당장 어떤 전업 투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향후 노후를 위해서 5년, 10년 뒤에 내가 내 노후를 위해서 금융을 준비하라는 의미예요. 지금 바로 직접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지금 당장 돈을 넣어가지고 투자하려고 하십니까?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돈을 버니까 나도 좀 돈을 벌어볼까? 이거는 너무나도 무임승차하고 공짜로 그냥 어떻게 돈을 벌어보려는 정말 도둑십보예요. 이러시면 안 되고요. 향후 5년, 10년 뒤를 생각하셔서 천천히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왜? 시장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날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준비 충분히 하시고 함께 투자의 바다에 풍덩 빠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문의하신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주리민님께서 녹십자세 매수가 52,052원 10% 비중의 단기 관점으로 보유하고 계시답니다. 일봉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주가 12월과 1월에 쌍봉 찍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 0.84% 소폭 반등하며 마감했는데요. 61선이 지지가 되어줄지 차트형님의 전망과 전략에 퐁당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퐁당 빠질까요? 네, 네. 지금 제가 녹십자 셀을 잠깐 봤는데요. 자, 녹십자 셀이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이 녹십자 셀에 대한 종목 차트, 이 아이는 지금 현재 월봉이에요. 월봉. 자, 캔들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한 달이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가 차트를 바라볼 때 시청자분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월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대략 만으로 8년 이상의 차트 움직임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녹십자 셀 8년 동안의 움직임 함께 보면요. 자, 제가 선 두 개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 그리고 둘. 자, 보이세요? 자, 녹십자 셀이라는 종목은요, 오랜 시간 동안 중장기 관점에 놓고 봤었을 때 저러한 무엇? 프라이스 채널을 만들었어요. 가격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격대를. 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 저점 포인트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저점은 높여가고 있죠. 그죠? 예. 하이어 로우라고 얘기를 해요. HL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저점을 높여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점 또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 변화를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과연 이제 앞으로 이 아이가 2021년 올해 그리고 내년을 향하고 있는데 이 위로 향하는 자 7만 원, 8만 원대, 9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구간대로 넘어갈지를 우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우리 주민님께서 녹십자 셀을 52,000원대에 가격이 52,052원이네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녹십자 셀에 대한 중장기 관점에서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 주리미님께서는 단기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자, 그러면 단기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는 제가 타임 프레임을 짧게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일봉이에요. 일봉 봤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자, 가격이 10%로서 52,000원대 매수하셨으면 대략적으로 최근 2주 이내에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52,000원대니까요. 자, 이 종목은요, 보시면 매매 기준이 잘못됐어요. 일단 혼나고 시작합시다. 우리 주리미님 자리 계시면 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노란톡방 함께 볼까요? 주리미님 자리 계시면 1번. 혼나기 싫어서 없는 척 하시기 없습니다. 네. 자, 우리 주리미님 지금 안 나오시는데 불나방님께서 대신 나오셨네요. 불나방님이 지금 대출해주고 계십니까? 이러시면 안 되시죠. 주리미님 지금 혼나기 싫어갖고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자, 네. 그러면 종목을 보지 말고 갑시다. 우리 주리미님께서 안 나오시는데 굳이 뭐 제가 뭐 얘기해 줄 필요가 없고 제가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 노란톡방에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혹은 저한테 자, 방송 중에 얘기를 합니다. 대표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니 제가 뭘 어쨌다고 저한테 맨날 그냥 종목에 대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예요. 종목 선택을 하고 매수하신 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노란톡방에 대표님 살려주세요. 내 종목 지금 손실 중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를 하실 때 매수 매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녹십자 셀이라는 종목을 단기 관점에서 들어가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종목은요. 자, 봉우리가 하나, 두 개가 보일 거예요. 그쵸? 자, 이거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요? 쌍봉이라고 합니다. 쌍봉이라고 얘기를 해요. 더블탑이라고 합니다. 쌍봉이 있으면 주가는 하락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외바닥을 만들고 올라갔다가 하락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라인대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지지가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블 바텀을 만들죠. 외바닥, 쌍바닥에서 터닝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있잖아요. 이 종목 보시면 알겠지만 하락을 하다가 주가가 양봉이 두 개가 어떻게 뿅 하고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주가가 5일선 올라가면서 나 올라갈래 라고 살짝 시그널을 보였다가 어라 이거 봐라 이상하니까 올라가는 척 하다가 밀린 거예요. 보이실까요? 자, 그러면 우리 주리미님께서는 이 종목을 사실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자, 52,000원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손절 라인도 지켜야 되겠지. 근데 매수의 관점이 뭐야? 단타 투자였어요. 그러면 이 종목을 놓고 봤었을 때 자, 매수를 언제 했을까요? 주리미님 자리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나오세요 좀. 지금 나타나오시지 않으시는데 무서워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네? 지금 노란톡방에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종목을 물었으면
대답을 잘해야지 말이야. 대답도 하지 않고 종목을 왜 물어요? 그리고 나서 살려주세요 대표님, 또 살려주세요 그러십니다.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래서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돈 못 벌어요. 감사합니다. 네. 눈먼 돈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런 돈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와 같이 공부하신 우리 시청자분들 돈이 되는 거죠. 공부 안 한 사람들의 돈은 눈먼 돈, 공부한 사람들에게 돈을 바치는 거예요. 참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많은 눈먼 돈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송을 계속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함께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은 우리가 과거로 한번 갈게요. 과거로 삐리리리리리 갑니다. 자, 52,000원대 매수를 하셨으니까 자, 이쯤으로 생각해 볼게요. 자, 나타나고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 주림이님께서 나타나고 계시지 않으니까 자, 52,000원대 가격이니까 대략적으로 그래요. 1월 8일 날 매수했다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할게요. 자, 52,000원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매수한 순간 단기 투자 관점에서 진입했으면은 어떠한 전략이 있어야 돼? 무엇이 있어야 돼요? 자, 지난 이 저점 라인 때 해당되는 47,500원대 가격 정도가 보이시죠? 이 가격이 깨지면은 손절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타겟을 가야 되겠어요? 정고점이든 혹은 추세선이든, 그쵸? 이 고가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을 결정해야 되겠죠. 지금 잠깐 제가 당황했습니다. 노란 톡방에 봤더니 주리민님께서 이제 나오셨어요. 지금 퇴근하셨다고 유유하셨는데 자, 지금 뭐 다 혼내고 나니까 들어오신 것 같은데 야, 역시 이러한 눈치를 가지고 주식을 투자했으면 이렇게 손실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주리민님. 네, 죄송해요. 제 거 지났네요. 아니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혼나실 준비하시고 바짝 긴장하십시오. 자, 그러면 녹십자셀은 이렇듯 손절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가가 언제 바로 이날 저가가 언제냐? 12월 28일 저가가 47,9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손절 라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47,900원. 47,900원이 바로 손절 라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어떤 상황일까요? 자, 오늘 47,900원이라는 가격을 깨고 내려갔다가 분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자, 47,900원이라는 가격을 깼어요. 47,900원. 자, 깨면서 급락이 나왔다가 회복을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손절로 재진입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됐다. 자, 이는 주리민님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돼? 오늘 47,900원이라는 가격이 지지받고 올라왔지. 그러니까 다행스럽게도 이제 비중이 10% 갖고 있다 그랬죠? 자, 비중을 늘리세요. 그리고 평균 단가를 낮춰야 돼요. 그리고 손절 라인을 오늘 저점 46,200원 손절 라인 딱 잡으시고 이제는 손절하셔야 됩니다. 평균 단가가 52,000원이고 지금 47,000원, 47,900원입니다. 47,950원이니까 자,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자, 내일 주가를 보시면서 49,000원에 추가 매수했다고 한번 가정할게요. 49,000원에 얼마에? 뭐 대략 들여서 한 40%만 더 비중을 넣읍시다. 40%만 49,000원의 비중을 더 실으세요. 그러면 나의 평균 단가가 얼마나 나올까요? 바로 55,500원이 돼요. 계산이 기가 막히게 빠르죠. 천재적이에요. 다 똑똑해요.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똑똑해요. 하나님은 불공평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무슨 공부를? 차트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평균 단가도 그냥 한 번에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 떨어지는 가격폭, 그 다음에 추가 비중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이렇듯 평균 단가를 55,500원까지 낮추시면은 주가 어떻게 돼요? 내가 내일 이후에 49,000원 때 자, 싸게 살 필요가 없어요. 비싸게 사야 돼요. 왜? 주가가 지지받고 올라간 게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49,000원까지 올라온다 했었을 때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49,000원 매수하시는 평균 단가가 55,500원 정도까지 낮춰지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종목이 주가가 무엇이 장대 양봉이 올라올 수 있어요. 어디까지? 정고점까지. 그럼 대략 가격이 51,200~300원대 나와요. 그러면 이 종목은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스트래터지, 전략이에요. 매매를 하실 때 매수와 매도를 어디서 할지,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면 어디에서 내가 추가 진입 혹은 손절을 할지에 대한 무엇을 전략을 갖고 접근을 해야지.
그런데 이 양반들이 도대체가 주식을 하시면은 그냥 사고 어떻게 해요?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기도를 하십니다. 날마다 기도해요. 어떻게?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네, 정한수 떠놓고 이거는 투기죠, 투기. 제발 운에 맡기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공부하셔서 매수할 때 매도와 매수에 대한 전략을 분명히 잡고서 투자를 하십시오. 그게 올바른 투자예요. 저는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제가 기준을 잡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뭐니 해도 돈이에요. 바로 누구의 돈? 메이저의 돈이에요. 메이저가 매수할 의지를 갖고 돈이 들어왔는지 혹은 매도할 의지를 가지고 돈이 빠져나가는지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제가 녹십자 셀에 대한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호호님께서 연구원님 얼굴 가리고 엄청 웃고 계실 듯하다고 남겨주셨는데요. 얼굴 안 가리고 옆에서 엄청 웃고 있습니다. 즐거운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아라미님께서 시스웍 종목 매수가 2,700원 30% 비중의 중기 관점으로 보유하고 계시답니다. 일봉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3월 저점. 네, 괜찮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우리 용구님께서도 네. 웃음이 빵 터지셔가지고 아, 네. 괜찮아요. 네. 네. 아름다움 다 용서가 됩니다. 3월 저점 이후 이제 더블탑 나오는 현재 계속 하락세입니다. 오늘 4% 상승하며 마감했지만 모든 이평선들을 깨고 내려온 상태로 지지 포인트로 멀어 보이는데요. 손실 중이신데 대응법 얼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웃으실 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얼른 바꿔서 시스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고님, 네, 활짝 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스웍 차트 함께 볼 텐데요. 자, 시스웍은 대단히 좀 무서운 종목이에요. 엄청난 무서운 종목이에요. 왜 무서운 종목일까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자 여기만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그렇죠? 주가가 지난 11월 4일 5,360원, 5,300원에서 1,800원까지 거의 3분의 1 토막 가깝게 하락한 것만 보일 거예요. 그렇죠?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은 정말 미친 종목입니다. 자, 함께 볼까요? 이 종목은 자, 1,000원도 안 되던 아이가 지난 언제 8월 달에 작년 8월 달에 1,000원도 안 되던 아이가 자, 이거 소위 다 아시죠? 점상이라고 하죠. 점상. 점으로 상한가를 찍어버린 거죠. 자, 상한가. 점 상한가 가서 어떻게 돼요? 주가가 약 5거래, 6거래일 만에 주가가 1,000원 미만이었던 동전주 짤짤이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죠. 짤짤이 종목이 어디까지? 4,000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미친 상승을 했던 아이예요. 자, 그런데 여기를 보셔야 될 게 이 종목이 자, 1,000원 미만에서 4,000원대까지 올라간 데 있어가지고 아래에서 받아준 아이들이 없이 돈으로 수급으로 올려버린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할 경우에 이런 아이들은 하락할 때 미친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왜? 지지한 애들이 없고 다 매도 치는 애들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종목이 하락을 했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어떠한 대원칙이 존재한다. 바로 주식에 있어서의 외바닥, 쌍바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단히 심플하지만 대단히 파워풀합니다. 자, 저점 10월 말경쯤에 저점 가격대가 2,000원대에 대한 가격 저점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외바닥을 만들고 급등, 그리고 주가가 미친 듯이 하락합니다. 자, 미친 듯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락하는데 올리고자 하는 힘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이하에는 메이저들이 손을 놔버리는 상태예요. 손을 놓았기 때문에 주가가 저런 형태의 하락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 종목을 어디서 사야 될지는 선 하나로 끝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시청자 위해서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자, 고가 연결한 선을 딱 그었더니 이런 게 나와요. 자, 이제 오늘 주가가 4%가 상승이 일어나면서 올라갈까? 한번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완벽하게 돌린 건 아니에요. 주가 자체가 최소한 이 종목은 자세히 보겠습니다. 최소한 이 종목 보시면 자 61선, 121선, 21선, 11선, 5일선 주가까지 무슨 배열 완전 역별인 상태에서 이제 좀 올라가 볼까 고민하고 있는 녀석이에요. 자, 이 종목은요. 주가가 만약에 올라오더라도
조금만 올라오더라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종목에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어떻게든 손실을 줄이고 도망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나와요? 윗꼬리가 발생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완벽하게 터닝한 게 아니라 올라가려고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는 올라간 힘의 파워를 느껴야 돼요. 자, 시청자분들, 제가 오늘 게릴라 방송에서 추천드린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어요? 바로 DPC였어요. 볼까요? 어때요? 제가 선택한 종목 DPC예요. 상한가 가죠. 여러분들이 선택한 종목 시스웍이에요. 무엇이 나왔어요? 올라가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밀리고 있는 형국이에요. 이렇듯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추천드려가지고 상한가를 보냈던 제가 보낸 건 아니죠. 갈 걸 알고 있는 거죠. 상한가 같습니다. DPC. 같은 어떤 종목이에요? 보십시오. 주가가 자 이렇게 보면 대단히 어마어마하죠. 지난 21,900원 고가를 찍고서 7,900원까지 자 반토막 넘게 손실을 갔던 종목인데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잡습니다. 오늘 DPC 그리고 상한가 가죠. 자 그런데 시스웍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러한 시그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분명하게 이 종목이 5일선, 10일선, 20일선을 넘어가는 그러한 힘이 있을 때 주가 드라이브 걸 수 있다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라미님께서 2,700원의 매수가를 갖고 있는데 이 종목은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좀 들고 있으시면서 지금 손절할 타이밍 놓쳤어요. 언제라도 드라이브를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한 부분을 좀 놓쳤는데 이 부분은 함께 좀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다행히 오늘 양봉이 나왔는데 일단 손절 라인은 1735원 오늘 저점 깨지면 무조건 일단 대피했다가 다시 재진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게 되면은 지금 매수가까지 올라오기보다는 중간에서까지밖에 못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늘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 노란 톡방을 통해서 또 제가 게릴라 방송을 통해 가지고 함께 더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종목 좀 빨리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슈퍼콕님께서 키스트 매수가 14,580원, 40% 비중의 단기간점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일봉 차트 보실게요. 이거래 연속 큰 폭으로 급락했던 주가 오늘 7% 상승하며 일부 회복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전략법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스트란 종목 자체는 지난 12월 24일 날 저점에 대한 부분을 보였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자, 대원칙입니다. 외바닥, 쌍바닥이죠. 그리고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소위 이제 이런 패턴은 우리가 집게 패턴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집게 패턴이라고 우리가 집게 패턴 이러한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콕콕 쌍꺼풀 수술하듯이 콕콕 집어가지고 저점을 만들고 빵 올라가는 그런 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종목 자체는 실질적으로 어디 1,500원대, 15,000원대에 대한 가격에 대한 강력한 매물 저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 종목은 지난 이 거래일 전에 고가 만든 포인트에서 매수가 아니라 매도할 타이밍이었죠. 그래서 이 종목은 다소 좀 단기 투자 관점에 조금 타이밍을 좀 못 맞춘 부분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12,500원대에서 지지가 받고 오늘 올라왔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오늘 저점에 해당되는 포인트 12,750원 손절 라인 잡고 홀딩 하시면은 다시 15,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좀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1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요. 저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만 우리 시청자분들과 팍스 방송 통해서 지금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 외 시간에는 아래 하단에 보이시죠? 자, QR코드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 톡방이 있습니다. 이쪽에 오셔가지고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방송 시간에 다 하지 못한 차트에 대한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또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쪽에 오셔가지고 또 많은 대화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서 참여하지 못한 또 재밌는 이야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항상 이쪽 QR코드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카메라로 사진 찍어갖고 들어올 수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저는 차트 이야기만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차트를 알고 싶은 분들은 또 이곳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